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예산과 농지관리, 농산물 유통, 직불제 사업, 정부 양곡을 담당하는 이성수 농업행정 담당입니다. 차석은 오는 중에 갑작시 정부 양곡에 돌이 생겼다 그래서 현장 출장 중이라서 받았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업인 교육 훈련, 농민단체 육성, 농업 관련 행사와 축제, 생활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 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농사 기술 보급, 농업 기반 시설 지원, 친환경 농업, 농기 교육 및 수리, 농업 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 보급 담당과 양정환 주무관입니다. 가축 방역 및 사양 관리, 조사료 생산 및 기반 조성, 유기견 보호 관리, 축산물 판매업을 관리 담당하는 이호식 축산 방역 담당과 박윤식 차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의회 업무보고 시와 추경 예산 심사 시, 행정 사무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농업인 현장 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을 많이 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4억 2,453만 9천 원으로 올해보다 3.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항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 세외 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위반 과태료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으로 1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세입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강소농 육성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타 농작물 재배 소득 보전 등 다음 장까지 이어집니다. 37개 사업인데 8억 455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됩니다. 역시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지원과 지역활력화 장목 기반 조성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금 중 기금 사업으로 보조가 된 겁니다. 공동방재단 운영, 반농업직불제 행정비 지원, 다음 쪽입니다. 쌀직불금 행정비 지원, 조사료 생산용 사이리지 제조 지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학생 승마 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 7,736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세입으로 자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제고,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공동방재단 지원, 공수위 수당 지원 등 201조까지 이어집니다. 69개 사업에 2억 1,421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도 역시 세출 예산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세출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9%가 증액된 39억 3,972만 4천 원으로 시 총 예산의 1.14%에 해당됩니다. 그중 국도비 및 기금이 33.6%를 차지하고 시비가 66.4%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자세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가치제고 및 소득화 기반 구축 단위 사업에 있어서 33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은 헥타르당 80만 7,312원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잔류 농약 안정성 검사 지원 보상금으로 108만 8천 원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경상보조금으로 5천 원씩 해주는데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5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비축용 수매포대 상차 작업 장비 임차비로 300만 원과 공공비축용 수매포대 지원과 농산물 포장재 지원비로 6,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비축용 수매포대 톰백 저울이 이제 농가에 필요한데 5대를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37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업금융융자금 2차 보전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농촌 가치제고 지원 경비인 일반 운영비와 국내 여비로 1,0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400만 원과 농정심의회 이원의 수단과 다음 쪽에 불법 농지 측량 수수료로 3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시체, 중앙교육 등 참가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하도문 마을과 척산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비로 3,376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해서 지금 현재 농어촌 민박이 33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교육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체험마을인 하도문과 척산마을 보험가입비 지원비로 209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민박의 주방, 화장실, 간판, 도배 등 시설 환경에 필요한 지원비로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도문 척산마을 사무장의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자 과정인 교육보상금으로 20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학습비 운영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과 도지사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포장재와 용기를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헥타당 47만 8,383원을 지원하는 반농업 직불제 보상금으로 1억 3,64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반농업 직접 지불금 중 도비로 추가로 헥타당 10만 원을 도비로 더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원해 주는 보상금으로 2,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농업 직접 지불금 행정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심사위원 여비, 심사위원 개최비로 1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 시설로 세평형을 공급해 주는 것인데 2개소 공급 사업비로 3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출 유방 업체 육성 사업으로 포장재, 물류 비용, 해외 박람회 참가비 등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풍미식품과 동아식품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출 상품 강원 브랜드화를 위한 품질 향상 시설 보조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학교 급식 영양사로 구성되어 있는 식생활 네트워크 활성화 연찬의 개최비로 100만 원과 식생활 네트워크 교육 추진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은 헥타르당 80만 7,312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비로 1억 6천 24만 8천 원과 바로 아래에 있는 사무관리비와 쌀 직불제 심사위원 수당으로 101만 원, 쌀 직분 실경작 현지 확인 여비로 11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쌀 직불금 실경작 심사위원회 개최비로 20만 원과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 여비로 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10대를 지원하고자 520만 원을 도비를 확보를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미용, 목욕, 문화예술 관람이 가능한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12명에 9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속초시는 농림축산식품 사업으로 농촌 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중도문 112와 상도문 1이 은골, 바람꽃 마을 이게 5개 마을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12명으로 적게 배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정관리 업무 추진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조격공원을 활용한 주말 장터를 시도를 해서 지역 농산물이 판매를 확대하고자 척산 주말 장터 행사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감사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GAP 우수 농산물 토양 용수 분석 및 출장 여비로 12만 원, GAP 토양 용수 분석 및 연구 용역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척산조격공원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이명 보수로 4,070만 원과 조격공원 보일러 유지, 운영비, 유류비, 시설장비 유지비, 제세 공과금으로 3,13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리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척산조격공원 바닥 방수 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 장터 운영에 필요한 농산물 판매대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감사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척산조격공원을 활성화하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762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인 마을에게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비 부담금으로 9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1996년 5월 15일부터 중국 훈춘시와 저희들이 자매 결연을 하고 있는데 그 자매 결연 국가의 국제농업기술교류단 초청 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비로 20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력 육성 단위 사업에 있어서 22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에 필요한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과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교육 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기술교육 전문교육을 위한 사무비로 1,200만 원과 농업인 전문교육에 필요한 여비 보상금으로 400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 역량 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비로 50만 원과 지도 공무원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는 여비로 3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도 공무원 해외 연수 팀제 훈련비로 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촌 여성 교육 재료 및 도 중앙 실적 발표에 참가 재료 및 학교 사회치 영농 활동 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도중앙단위 교육과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입교 보상금으로 7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체 아영교육 참가, 농업 경영인 도대 참가, 지도자 도대 참가, 생활개선의 도중앙대 참가비로 1,0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 3회를 실시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에서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지원비로 500만 원과 배추모 공급 지원 및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 농업인 단체 학예 수련대회 보조금으로 각각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운영비, 강사 원고료로 1,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대학 강사 여비 및 현장 견학비로 5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로 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의 날 행사 보조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 지도자 양성교육 여비 보상금으로 1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회원에게 정보지를 저희들이 구독 지원하고 있는데 연 4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46불을 공급하는데 60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지도자에게 공급하는 농업 경영 정보지도 연 4만 원씩 하는데 229부에 9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 지도자 활성화 사업비로 300만 원과 우량꽃추모 공급 지원 농촌 지도자회 사업비로 407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 운영 사무비로 1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기술 지도 활성화를 위한 여비로 600만 원과 주말 가족농장 관리 운영 기간제 보수로 151만 8천 원, 도시민 기초영농 교육 및 주말 농장 분양에 따른 사무 관리비로 1,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시생활농업 추진 재료비로 800만 원과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농장 조성비로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생활기술 과제 교육 사무 관리비와 재료비,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49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후계 농업 경영인 농업인 신문 구독을 지원하는데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후계 농업 경영진은 연 8만 4천 원을 하고 28부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되겠습니다. 지방 사회치단체 지원비로 220만 9천 원을 계상을 했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교육비로 250만 원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사무관리비로 260만 원,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교육 및 견학비로 140만 원, 사회체 회원에게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비로 4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 단위 사업에 대해서 17개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대표 모델 농가 육성 사업비로 1,000만 원과 농업인 가공 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지원비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통 테마 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상도문 1, 2마을 방문 학생 체험 학습비 지원비로 1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강원 대표 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리운 보리밥집과 도문에 있는 시골 할머니집, 그다음에 조양동에 있는 농부의 밥상인데 지원비로 6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사업비로 사무비로 150만 원과 마을 소득화 장목 및 참여마을 꽃종자 및 묘목 구입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되겠습니다. 설악벚꽃 축제 보조금으로 2천만 원과 하도문 쌈채 축제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단위 사업의 23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1,000평방미터를 기준해서 91,500원 중 50%를 지원해주는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1,052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고령 신천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자체 사업비로 35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용 드론 방제 운영 및 보험료로
1,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딸기 화합부나 검경용 실제 현미경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야간 운행 시 안전을 위한 농기계 등화 장치 부착비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교육훈련 장비 보수비와 농기계 순회 수리 요원 작업복 일반 운영비로 336만 원과 농업인의 호응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농기계 순회 수리에 필요한 부품비로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처음 시행되는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비를 내년에 새로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데 먼저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 보조비로 307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임대할 농기계 구입비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현지 출장비로 5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농가 사례금으로 112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용 드론 병해충 방제 사업단 지원비로 300만 원과 마을 특화 포장재 지원 2개 마을에 4,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벼 모짜리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비 2개소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는 민간유탁 사업비는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약 중독 예방을 위한 방제복 지원 사업에 175벌에 700만 원, 병해충 공동 방제 보조 농약비로 5,400만 원, 벼 육묘용 상토 공급에 6,400만 원, 소형 농기계 공급에 25대 공급 계획에 2,5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비로 1,000만 원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보고드렸던 농기계 임대 사업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장비로 감자 수확기 1대, 관리기 4대, 논두렁 조성기 2대, 소형 트랙터 2대, 승용 이양기 1대, 콩탈곡기 1대를 구입하는 임대 사업비로 7,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4개년간 단계별로 소형 기계, 중형 기계, 대형 기계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 현지 출장 여비로 120만 원과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 재료비로 98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기 현장 이용 기술 교육비로 100만 원과 농업용 면세율은 리터당 저희들이 150원씩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비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자재 가격 상승비는 비료는 포대당 1,000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쌀 생산 장려금은 40kg 포대당 10,000원을 지원하고 한우 농가 배합사료 인상분은 포대당 1,000원을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 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검역 병해충인 화상병이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위탁 사업비로 4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자체 추가 위탁 사업비로 1,17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로컬푸드 사업단 운영비로 500만 원과 로컬푸드 사업단의 선진지 견학비로 400만 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시설, 포장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벼 육묘시설 지원 보조금으로 325만 원과 농업용 소형 관정 개발과 중형 관정 개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부 보급종으로 저희들이 나가는 종자가 있는데 벼, 감자, 콩, 옥수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기 위한 조기 확대 시범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되겠습니다. 논해 타작물 재배 시 소득을 보조해 주는 사업비로 헥타르당 340만 원을 지원하고자 8,160만 원을 세웠습니다. 쌀 생산 지원제를 지원하는 것은 쌀이 우리나라에서 과잉 생산하기 때문에 쌀 수급 조절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국가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노약자를 위한 인건 절감 장비 지원 사업비로 210만 원, 원조 개선 벼 곡물 건조기 공급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국 농기계 박람회 참가 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단지 조성 사업비로
3헥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소득 장목 개발을 위한 11개 단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수가 농가가 저희들이 21농가에 15헥타르가 있는데, 과수를 생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병해충 방제 약재와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한 봉투, 묘목, 돌발해충 방제비로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 사업비로 1,888만 원과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비로 955만 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비로 5동에 1,62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세기술 습도 현장 견학비로 300만 원, 세소득 장목 종자, 재료 그러한 공급 사업비로 400만 원과 페로몬 트랩을 위한 페로몬 트랩을 이용을 해서 노린재를 예방하는 콩안정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능성 작물 시범 재배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새소득 작목 개발, FTA에 대비한 새소득 작목 재배단지 조성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행정사무감사시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득장목 개발 지원 국내 여비로 300만 원과 시설 최소 내재형 시설 보급 사업으로 800만 원, 기상 관측 정보 시스템 사용료 및 실험 실습포 운영 재료비로 60만 5천 원, 실험 실습포 운영 재료 및 유리온실 운영 재료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리온실이 있는데 2001년도에 시설한 유리온실인데 상당히 노후화돼서 수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비 신기술 보급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양액 재배 시설을 설치하고자 4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 김명길 의원님께서 이런 것을 확대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중앙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활력화 장목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해양성 기후에 적합한 체리나무 묘목을 공급하는 사업비로 2억 원을 확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단위 사업의 19개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이양 상토 운반비 장비 지원비로 100만 원과 농촌 폐비늘 수거 장비 임차비로 110만 원, 농약 빈병 및 폐비늘 수거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되겠습니다. 농업인 현장 교육 운영비로 160만 원과 농업인 현장 교육에 필요한 급식 및 여비로 130만 원, 무농약 인증 시 헥타르당 노는 40만 원, 반은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벼병해충 육묘 상자 일괄 파종 처리제 지원비로 950만 원, 벼 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 보전비로 366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유기농자재인 혼합 유박,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 등 이런 것으로 만든 약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및 국도비 사업으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량이 6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추가 지원 사업비로 4,200만 원을 편성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4,200만 원을 추가로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면은 농업인들이 신청한 양의 78% 가량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될 수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250만 원과 찰옥수수 단지 조성용 종자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비로 1,35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로 도비를 확보를 해서 45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자체 추가 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한 여비로 200만 원과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지를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데 구독비로 9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 품질 인증에 따른 검사 수수료 및 표찰 제작비로 200만 원, 친환경 농가의 교육 및 견학비로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되겠습니다. 토양 계량제 공급 사업비입니다. 4년 1기별로 1주기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토양 계량제 공급을 4,424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20헥타 목표로 4천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재고 단위 사업 45개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살처분 매몰 인건비로 120만 원과 가축 방역 방제복 운영비 장비 임차 공중 방역사 주거비 방역 협의회 수당으로 1,191만 원, 마을별 가축 방역 및 공중 방역 수의사 직무 교육 여비로 170만 원, 가축 긴급 방역 재료 사독 백신, 구제역 백신, 구제역 백신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제, 소블루셀라 소독약품, 축사 환경 개선 약품비로 1,9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되겠습니다. 공수의사 및 가축 방역사 여비로 40만 원과 가축 방역사 수당, 명예 가축 감시원의 활동 수당, 예방 접종 시술비, 그다음에 예방 접종 피해 보상비로 2,0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축재해 보험 가입 지원비로 1,500만 원과 구제역 백신 및 약품 구입비로 1억 3,725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는 두당 5천 원씩 지급해 주는 걸로 700만 원과 브루셀라 및 결핵 체혈비는 두당 1만 원씩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데 그 사업비로 200만 원과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살포 그다음에 그 시큰 조사비로 개당 600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되겠습니다. 축산 차량이 저희들이 3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GPS 수수료로 29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기자재인 포장재, 양봉기구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를 육성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강원 한우령이라 그러는데 그거 가치 제고를 위한 유탁 사업비로 1,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단 방역 소설 지원 운영비로 기간제 보수로 200만 원과 차단 방역 소독 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차단 방역용 소독 시설 및 운영 재료인 방역복, 마스크, 장갑, 장화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3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동 방제단은 축협에서 이제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위탁 사업비로 2,214만 2천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의사가 한 명이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는데 월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수당으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광견병 예방 접종 시술비 지원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염소를 포획을 해서 구제역 백신을 놔야 되는데 접종비로 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이제 저희들이 하고자 중성화 수술비로 암놈은 13만 3천 원이고 순놈은 9만 3천 원씩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1,2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성화 수술 사업이 도비로 채택돼 가지고 도비 지원금으로 1,7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및 재료비로 1,13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반려견 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반려견 동물 등록제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14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저희들이 자체 추가 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운영비로 120만 원과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비로 80만 원, 반려견 놀이터 CCTV 유지 및 관리비로 6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반려견 놀이터에 CCTV를 설치를 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로 조성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축 살처분을 위한 보상금인데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구제역, AI, 블루셀라 이런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병에 감염되면은 저희들이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금으로 1,25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가의 가축 방역에 필요한 이동식 동력 소독기, 방역 시설 지원 보조금으로 4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비로 21만 원과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참가비로 250만 원, 양봉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소초강, 포장재, 화분,
그다음에 벌꿀 축제를 개최한 비로 총해서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봉 기자재 및 양봉 훈증기 지원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세 농가에게 가축 진료를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가축 진료비 중 50%를 저희들이 5만 원 한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외래해충 등검은 말벌이 상당히 많이 지금 기성을 부리고 있어서 조기 퇴치 방제 기술 시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 보수로 1,792만 1,000원과 유기동물 사체 처리비로 100만 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로 100만 원, 유기동물 보호소 인터넷 통신 사용료로 33만 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기동물이 이제 질병에 감염되면은 약품하고 사료를 줘야 되는데 그 비로 75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됐고, 유기동물 발생 방지 및 동물 보호 교육 관계자 급식비로 8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유기동물 시술 진료비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관리인이 광견병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인 광견병 예방 접종비로 50만 원과 어르신 반려견 입양 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독거노인에게 저희들이 13두를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가 지금 상당히 협소한데 중축 및 축대 보수 공사비로 4천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목욕조 구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22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비로 2,41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돈으로 참 많이 부족해서 자체 사업비로 3,250만 원을 추가로 편성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유실 동물 구조 보호 비용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이제 추가를 확보를 해서 1,195만 9천 원을 확보를 하였고 두당 24만 원을 저희들이 이제 12만 그 유실 동물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그걸 이제 저희들이 24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국가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제 채택이 돼서 국비를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 사업으로 49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료 생산 및 종자 및 자재비로 500만 원과 사료 제조 및 축산 장비 구입 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비닐, 유류대를 톤당 저희들이 6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작업사료 기반을 늘려주고자 사이리지 제조비를 1,4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축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또 계상을 하였으며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품종 맞닭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수당 5천 원씩 합니다. 그래서 60% 보조하는 걸로 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폭염 예방 시설 및 자동 급여 시설,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축사 내부 시설 개선을 지원해 주고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한우 혈통 관리를 위해서 귀포 부착 사업비로 79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산복규 및 시책 사업 홍보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 여비로 220만 원, 축산농가 도단위 중앙단위 정기총회 및 도단위 교육 참가비로 6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한 고급육 생산 지원, 송아지 성장 촉진제 지원, 수입 건초 지원, 우사 수분 조절제를 지원해 주고자 2,6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AI 방역을 위해서 통제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보수로 200만 원과 통제 초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비, 그다음에 공공 운영비, 재료비로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학교 의육 급식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개 교회 1,250명에게 일일 430원을 기준으로 해서 250일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승마 승마 지원 사업은 10회를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중 저희들이 70%를 보조해 주는 사업비로 국비의 기금을 확보를 해서 1억 8,94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우 경진대 참가를 위한 차량 임차비, 물품 구입비, 출품축
보상금, 그다음에 지자체 부담금 이렇게 해서 8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자 안정 사업비로 두당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고급육 생산에 필요한 한우 거세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한 인공 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화분 매개 능력 우수 꿀벌 보급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부서 공통 운영 추진비와 부서 개별 운영 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수의사 방역 활동 장려금으로 720만 원과 공중 방역 수의사 유연 근무 수당 60만 원, 초과 근무 수당 351만 2천 원을 해서 1,131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 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은 무기계약직을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자체 추가비로 2,607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끝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 복사기 임대료,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정원 가성 업무 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직책급 업무 추진비로 5,459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참 의결해 주신다면은 꼼꼼히 챙겨서 농업인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도록 저희들이 꼭 챙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보고 또 열심히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그 보고서 분량이 상당히 많죠. 네. 그 상황을 보면 아마도 이제 뭐 저희 지자체보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면 농업과 또 농업인들이 뭔가 살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이 잘 좀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과 지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에 좀 고민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1년 동안 또 수고하셨던 소장님하고 여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또 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좀 질의하고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길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농업 관련된 정책 그리고 기획 전반적인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우리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참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산과 관련돼서 잠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네. 제가 몇 가지씩 좀 질문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하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513쪽에 농업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예산 편성 지금 학자금 지원자 대상자가 결정이 돼 있나요? 안 그러면 편성을 하셨다가 편성을 하다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예. 하나요? 보통 대략 몇 명씩 학자금이 나가나요? 보통 보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없어서 많이 줄어들어서 농가 매년 10명, 예. 자녀들이 많이 예. 없어요. 10명 미만으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계속 이제 매년 10명 미만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518쪽에 여성 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이 다용도 작업대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쉽게 하면 폭이 한 1m 정도 되고요. 예. 저기 넓이는 한 2m 정도 돼서 네. 아무데 가서 농작업할 때 이게 높낮이가 조정이 됩니다. 앉아서 작업할 수도 있고 또 서서 할 수도 있고 뭐 쉽게 얘기하면 밭에 나가서 뭐 간단하게 작업할 때 네네. 싱크대 역할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서 되겠습니다. 접이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네. 네. 아니, 아. 높낮이도 조정이 되고. 작업대 지원 대상은 뭐 정해져 있나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예, 신청받는 건가요? 예,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또 예산 관계상 예, 그 이제 전년도 지원 받은 사람 제외하고, 제외하고요. 예, 근데 새로 이제 한 사람을 우선 해주고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농작업이 또 신청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예. 농작업 면적이 또 많은 농가를 면적이 우선적으로 많고요.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526쪽에 주말 가정농장 관리 운영, 주말 가정농장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6개소를 저희들이 나눠서 지역별로 이제 가깝게 하고 있는데 경찰서 앞에도 있고
저게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거기도 있고 쉐르빌 아파트 그 부분도 있고 명지미래일 이렇게 쭉 있습니다. 쭉이요. 지금 가족 단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여기 주말 가족농장을 관리 운영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가족 단위 우리 시민들께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예, 신청을 하게 공고가 되면은 나가나요? 저희들이 2016년에는 326가구가 이제 신청을 했고 네. 2017년도에는 302가구가 신청을 했고 금년도에는 224가구가 신청을 해서 다 지원을 해줬는데 예. 면적은 우리 농업인들이 좀 확대하는 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그대로고 면적은 그대로고. 예, 신청량이 많으면 네. 조금씩 주고 신청량이 좀 작으면 약간 넓게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533쪽에 소형 관정 개발 8개소하고 중형 관정은 2개소. 여기 어디입니까 위치가? 요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기 저희들이 이것도 신청 예, 받아서 예. 하시는 거예요. 예. 저기 정해져 있는 곳은 네,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예산 편성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신청을 받아서 네,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추경에 추경이 예, 있었죠. 예, 추경이 본 예산이 올렸습니다. 없었고.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543쪽에 강원 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이 관련해서 허니원이라는 강원 양봉 브랜드 네, 통합 명칭이죠. 브랜드, 네. 통합 브랜드 명칭이죠. 예, 예. 최근에 우리 꿀벌이 작물들의 우리 결실 생산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 상당히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양봉은 1차적 이제 생산과 관련돼서의 어떤 그 포괄적인 개념을 넘어서 산업화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농업 전체 농업인들 우리 기준으로 쳤을 때 농업 규모로 봤을 때 양봉에 차지하는 규모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예, 한 52농가가 지금 이제 하고 속초에. 있는데 네. 그 나름대로도 가장 단협이 잘 돼 있고 네. 아마 전국적 이동 양봉도 하고 있고 네. 단합도 잘 되고 있고 전국 대회를 유치한 그러한 저력 있는 단체로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좀 한 가지 좀 여쭈는 겁니다. 네. 이 강원 그 통합 양봉 브랜드 허니원이 있지만 네, 우리 속초 설악과 관련된 양봉 우리 시에서 네.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설악벌꿀이라고 지금 네, 하고 네, 네, 알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강소농에서 이제 엄지척 같은 그런 네, 네, 네.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포장재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아마 그 모든 박사들이 태백산맥이 기준으로 해서 자연 필터 역할이 되기 때문에 네. 이쪽 영동 지방에 얘기하면 고성, 속초, 양양, 삼척까지 상당히 중금속이 안 된 그런 참 우수한 벌꿀이 생산되는 예, 것이다. 예. 그래서 예. 아주 지지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추경 때도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브랜드화가 되고 이 상품 포장 재질 관련해서 네. 포장 디자인과 관련돼서도 좀 특성화 있게 예, 특별함이 있게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네, 우리 양봉인들이 속초시 양봉인들이 정말 천혜 자연 환경 속에서 브랜드화돼서 수익 사업에 상당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소 포획 접종비 관련해서인데요. 네, 이 포획을 해서 접종을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 방목하시는 사람들, 방목하시는 분들 예, 야생 염소가 아니고 예, 흑염소, 흑염소로요. 네. 포획을 직접 하셔가지고 예, 예. 하시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뭡니까? 살처분 보상금이라는 이제 법정 전염병에 감염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매몰 처리를 해야 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소는 소대로 돼지는 없지만 염소는 염소대로 평가를 이제 얼마 가느냐가 이제 그 정부에서 내려오거든요. 예. 거기에 맞는 금액을 보상을 해주고 저희들이 매몰 처리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매몰지를 여기서 밝힐 수는 있나요? 우리 한 AI라든가 뭐 이런 예. 전염병이 돌았을 때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좀 밝히긴 그렇죠. 예, 그러나 좀 매몰지가 우리 농민들, 일반 시민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밀접하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선,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공간과 항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기본은 그런 기본이죠. 농장에
농장 안에다가 자체 하나요? 농장 안에다가 이제 매몰 처리를 하는 것이 기본으로. 매몰 처리할 때 지하수와 관련돼서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환경보호과 같이 연합으로 하고 연합으로 있어요. 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한 군데가 있었는데 네. 국가 환경 그 시스템에서 와서도 이제는 괜찮다라고까지 다 받았어요. 우리 속초 지역에서 매몰 처리 가장 많이 했을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브루셀라 걸렸을 때가 4년 전에 한번 네네. 브루셀라 걸렸을 때 네.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닭 위주로 했었나요? 아니 그 소 위주로? 예, 소 4마리. 네 마리 했었나요? 예, 예. 그게 제일 많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548쪽에 유기견 관련된 운영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유기견과 관련돼서 지금 유기견 보호소 네. 이 축대부터 해서 이제 증축 관련해서 예산을 이제 편성해 주셨다는 네. 그 내용을 보고 참 수고 많으셨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요 유기견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늘어나고 있고 지금 안락사와 관련돼서 논의는 한번 해보셨었죠. 한 번은 했었습니다. 동물 애호가들께서 상당히 반발을 또 하시고 계시죠. 예, 예. 만약에 안락사를 한다 그러면 현장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들개 종류들이 많이 지금 유기견 보호센터에 있더라고요. 네, 예, 사람을 잘 따르지 않고 예, 예. 또 포악하고 예. 안락사를 시키게 되면 안락사를 시킬 때 가장 먼저 대상이 그 포악한 그 먼저는 동물을 이제 먼저 질병에 감염된 감염되고 예. 두 번째가 이제 포악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그 유기견 보호센터 안에 있는 동물들끼리도 서로 이 살을 뜯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는데 예. 상당히 사납고 그렇다는데 네.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거기가 예. 그 증축과 관련돼서 이 4천만 원으로 가능할까요? 예, 일단 최대한으로 이제 하고 그 이제 그래도 이제 공간이 부족하면은 저 차후에 또 일단 뭐 확대하는 걸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공간도 부족하고 현장에 계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 민원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일단은 그 현장에서 일단 그 분뇨 관련돼서 네. 지금 그 뒤에도 보니까 처리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잘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네. 유기견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보호센터 지금 본의원이 그날도 가 보니까 페르시안 고양이가 독거노인께서 지금 맡아서 달라고 그래서 한 2마리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큰 유기견 보호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뭐 없겠습니까? 이제 증축밖에는 지금 대책이 없나요? 앞으로는 계속 그게- 그렇죠. 네. 민원이 워낙 좀 네. 많이 집중되는 것이 이제 네네. 유기견 때문에 많기 네네. 때문에 저희들도 좀 처리하는데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또 힘드시고 예. 이 지금 예산이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기견 보호와 관련돼서 유기견 이 정책과 관련돼서는 협소하고 유기견 관리하는 인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관리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2사람이 하고 두 있습니다. 사람, 두 사람으로 가능하나요? 그게? 아니요, 많이 모자르죠. 그분이 휴일도 없고 예. 밤도 없고 예, 예.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애로점을 저희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인원 문제가 상당히 네. 저도 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이 다 수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유기견은 계속 늘어나고 네. 인원은 한정돼 있고 민원은 계속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장날 분양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네. 홀로 계시는 독거 분들에게 저희들이 24만 원씩 네. 돈을 주면서 이제 네. 분양도 해주고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참 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안락사만이 대안은 사실 아니겠지만 예, 그 현장 가 보니까 현장 상황이 상당히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본의원도 그 살아있는 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현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예, 이 부분 또 예산은 계속 수반이 되고 있고 예. 하여튼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같이 고민을 해서 네, 좀 이런 돌파구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 농민들 곳곳이 가려주는 데가 많아서 사업도 많으시죠.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513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포장지 지원이 있습니다. 5,500. 네. 뭐 또 어떠한 거를 지원을 해드리시죠?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나가는 이제 그 포장재는 이제 크게 본다면은 네. 감자, 옥수수, 쌀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에 공동으로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 단위 이제 특화 작목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벌꿀도 될 수도 있고 쌈채도 될 수 있고 딸기도 될 수 있고 브루벨리, 초코 아로니아 뭐 여러 가지 작목이 됩니다. 그 이 5,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다 합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디마디마다 또 이렇게 그 분야마다 마을 단위 또 특화 장목이 포장재로 또 별도로 별도로 두 개 마을 나가는 거는 이제 예, 예. 저희들이 대표성 갖고 있는 마을이 딸기하고 하다면 쌈채이기 때문에 그 두 개 마을은 별도로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역도 표시를 해서 나갑니까? 속초 오, 예, 당연히 예. 그 표시하고는. 포장지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14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민박 네. 서비스 안전인데 그 100만 원 가지고 뭘 해주죠? 그건 교육할 때 저희들이 교재를 이제 제작을 해줍니다. 안전 교육할 예, 때 예. 지원이 네. 그다음에 강사 수당. 수당. 네. 네. 그리고 저기 소방 그런 교육을 필수적으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도 국비가 나오네요. 네. 그 밑에 보시면 시설 환경 개선이 있어요. 네. 그 4개소인데 예. 이거는 해마다 나가는 건가요? 저기 내년도에 첫 처음 시행인가요? 첫 시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많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이제 네. 네 명을 해주고 예, 예. 그다음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민박만 해줘요? 아니면 농가가 농가 민박이 이제 농어촌 지역에만 되거든요. 법상 농어촌 지역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은 네. 중도문 1, 2리, 상도문 2리, 은골마을, 바람꽃마을만 농어촌 지역으로 법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나요? 예. 아니면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민박을 하나요? 규모가 원래 민박은 230평방미터 이하니까요. 예. 참 창업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 대부분 연로하신 하신 분들이. 분들이 계속 네. 소규모로.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518페이지 보면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네. 그 어떻게 12명만 해당됩니까? 여성 농업인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생활개선회에 가입된 원이 146명이지만 그 네. 법적으로 농어촌 지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원이 배정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럼 매년 이게 돌아가면서 해드립니까? 예, 아니면 그렇습니다. 받은 사람도 또 경련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복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받으면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지원 받게끔 이렇게.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런데 법상 또 안 되다 보니까 예, 그 5개 마을 이외의 사람들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5개 마을. 예, 예. 농촌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예. 법률상 뭐 농촌이 아니에요. 미용 뭐 모욕 이런 그 돈으로 그런 거 예, 예, 영화 관람도 되고. 영화 관람도 예, 되고. 예. 네. 문화 생활은 다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그냥 상품권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카드 같은 걸로 나와서 이제 카드로 쓰게끔. 카드로. 네. 좀 이거는 좀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성 예, 저희들은 농업인들. 확대하고 싶지만 도 단위에서 이렇게 규제가 딱 돼 있으니까 더 확대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528페이지 보면요. 대표 음식 전문점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 어떠한 거를 선정을 했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원래 이제 개별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올해 말고 작년도에 속초의 그리운 보리밥집, 네. 그다음에 도문동에 있는 시골 할머니집, 조양동에 보면은 농부의 밥상이라고 이렇게 세 군데가 강원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예, 지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럼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더 지정될 수도 있나요? 그걸 이제 매년 이제 공모를 해요. 도에서 공모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응모를 해서 거기에 이제 합격이 되면은 이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지정되면 계속 합니까? 매년 그것을 지키는지 우리가 준 매뉴얼을 그대로 지키는지를 도에서 점검을 내려옵니다. 분기별로. 그걸 안 지키면은 이제 또 탈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탈락이 되고. 예. 그거 심사하러 다녀요? 예, 다닙니다. 현지. 예. 네, 알겠습니다. 그 533페이지 보시면요. 그
그 노컬푸드 운영비가 전년 대비 줄었는데 이게 추경이 올라와서 줄었나요? 아니면 이 노컬푸드 사업 자체가 줄었나요? 운영비 보면 뭐 사무관리비, 예. 보상비, 사업 보조비 이렇게 있죠. 네. 근데 그 3,9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8,400만 원. 예, 그래서 4,500만 원이 작년도에는 줄었는데 이제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비가 있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많았고 올해는 생산 기반 구축비가 원은 2,500에서 3,000원 늘었지만은 예. 다른 그 사업에서 뭐 시설 개보수라든가 뭐 가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작년도하고 올해 많이 갖춰놨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추가로 이제 요구를 안 했던 것입니다. 경비가 이제 네. 없어도 된다. 네, 예,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노컬푸드 연중 생산 체계의 비용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아까 생산 시설하고 포장 시설. 포장 시설하고. 예, 예. 그 사업단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협의체인가요?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8명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52 농가까지 예,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목표가 최소한 속초를 이끌어 가려면 100농가 정도는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100농가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견지 견학은 어느 뭐 이렇게 그 협의체 사람들이 와서 견학을 하나요? 우리 이제 로컬푸드 사업단에서 우리 지역보다 잘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 원주라든가 춘천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저기 그 전라도 지역 전주 그런 데 가게 되면은 로컬푸드 사업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농협 하나로 맞추 정도 식으로 이제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러 가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물어보겠습니다. 553페이지 보면요. 승마 체험 지원이 있어요. 네, 학생들 네, 초중고인가요? 예, 다 됩니다. 저기 청해학교부터 시작해서 다 됩니다. 대학생도 되나요? 대학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네. 그래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 네.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까? 예, 지금 신청은 다 들어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 못하는 경우가 약간은 발생이 그래서 되고 이번에 있습니다. 늘렸나요? 예, 늘리고 또 100배 하다가 이제 신청량이 많으면 저희들이 요청을 더 하게 되면은 예. 국비에서 축산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네. 이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하랑 체험장에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나름대로 이제 원하는 대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영랑하랑도가 이제 작년까지는 안 됐어요. 그 생활승마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네. 하지만 이제 금년도 이제 했기 때문에 그 학교 그 지역을 보게 된다면은 한민족 영랑화랑 체험장이 70명, 오션승마 클럽이 20명, 한국 재활승마 저기 고성군에 있어요. 명지. 예, 거기에 242명. 그다음에 영랑호하고 오션승마까지 둘이 같이 연계해서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234명으로 그러면 해놓게 돼 하랑도가 침체되고 자꾸 지금 보조 사업으로 좀 나가고 있잖아요. 네, 예.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하랑도를 많이 이용했으면 네, 저는 좋겠는데 그렇게 노력을 다 하고 수용을 있습니다. 못 하는군요. 네,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좀 네, 노력을 노력을 해야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시간적 배려를 한다든지 네, 예. 날짜 배려를 해서 이렇게 그래도 지역에 있는 데를 좀 도와줘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또 우리 항상 우리 열린 마음과 열정으로 우리 시 선진 농업과 또 농업인의 또 복지 향상 또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 531쪽 보시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그 농기계 임대은행 네, 예. 이 부분은 그 예산 승인되면 기술센터에서 직접 이거를
운영할 건가요? 아니면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자산 취득비로 저희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고자 합니다. 직접 예. 그 그런데 센터에서 직접 인력이 좀 운영한다? 없다 보니 상당히 참 직원들이 또 고생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농업인들 입장을 본다면은 다른 시군은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내년도에 시발점을 해서 인력도 확보해가고 4년 후에는 타 시군에 못지않게끔 그렇게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예산 승인이 되면은 네. 또 운영을 하는데 또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 운영비도 위에 세웠습니다. 그 이제 이게 지금 그 전장에 보게 되면 예. 예, 운영인데 200만 원. 그건 이제 네, 예.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력도 필요할 거고 예, 그렇습니다. 향후 이제 농기계 보관 창고도 예, 뭐 지어야 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수리 센터도 네, 또 운영해야 될 것 같고 예. 전체적인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상당한 그런 예산이 들어갈 거다. 지금 시작은 이렇게 예, 좀 미약하지만 예, 사실상 이 수만 평씩 그 농업을 하는 그 농업인들 이외에 그 소농들은 사실상 이 사업을 하면 상당히 이 농기계 임대를 다 이용할 거란 말이죠. 이 네, 사업을. 예, 그러면은 이 농기계 보유도 상당히 확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또 뭐 이 사업 자체가 뭐 수리하는 기사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다 고용을 하던가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 거 본다면은 현장까지 갖다 주고 농기계를 다 쓰게 되면은 또 각 수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타 시군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말은 많았습니다. 타 시군은 그렇게 하는데 속초시는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농업인들의 호응을 많이 받을 것이고 특히 그 겸업농이라든가 은퇴농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AS 하려면은 네. 나름대로 또 수리하는 예. 우리 기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자산 취득을 할 때 그 농기계 회사마다 다 이게 틀리잖아요. 이 예, 기계가 그렇습니다. 예, 뭐 구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한 회사로 이거 회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농기계 교관이 한 사람 전문 교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기계뿐만 아니라 모든 기종을 다 이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회사 것만 갖다 놓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그 조달로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달로 낙찰된 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뭐 농기계 임대 사업이 우리 농민들한테는 어떤 큰 이렇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확신하는데 네, 향후 원활하게 하려면 예산 확보가 네, 더 선행이 돼야 된다. 예, 그 예산 확충에 맞습니다. 주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유, 소장님 고생 네.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속초시의 직속 기관으로서 보건소와 함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네, 그 이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네, 그 지금 건설도시철도과의 도시균형개발팀에 있는 일부 그 농업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도 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다라는 소장님의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혹시? 그거는 제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 인사 문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좀 건의를 하셨냐는 예, 말씀이거든요. 건의는 했습니다. 네, 또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농업인의 입장에서 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을 더 못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네. 513페이지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인데요. 네. 우리 이제 농업인들에게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융자에 관련돼서도 그 상당한 그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많은 농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마치 이게 이제 값싼 채무를 더 제공하면서 장기간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채무만 더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면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는 좀 우려할 만한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513페이지에 농업금융융자금 2차 보전액 지원이라는 제도는 그래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네. 여기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소장님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그 농업인들이 이제 영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융자금이 이제 구분되는데 일반 대출하고 정부 정책 지원 자금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일반 대출금은 2차 보전을 안 해줍니다. 그건 이제 개인의 부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농업 정책 자금을 이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농협에서는 영농 자금이라고 그러고 축협에서는 축산 자금이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농협 시지부에서는 국가 단위 이제 정책 자금 쉽게 얘기하면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 그런 걸 융자해 주는데 그 융자액에 이자액이 발생됩니다. 보통 1%에서 3%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 것은 이자의 반액만 저희들이 이제 보존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일반 대출금은 늘어나지만 정책 자금은 대출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처음에는 5천만 원 세웠다가 4천만 원, 3천만 원 결국 이제 1천만 원까지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은 농가들이 그만큼 농신보 농업 신용 보증금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농업이 영세해졌다 이렇게 얘기되고 또 그만큼 농업이 고령화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아주 상세한 설명 제가 잘 이해가 될 정도 됩니다. 지금 되는데 소장님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좀 고령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받다 보면 농신보 대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제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 많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정말로 적기에 필요한 분들에게는 대출이 나가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농가 2차 보전금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게 보통 이제 농협, 축협 그리고 이제 농협 시지부 이렇게 세 군데 정도에서 대출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들하고 연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고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농업인들이 영농 정책 자금이 내려오게 되면은 제가 반드시 이제 심사위원으로 가고 또 한 담당 계장도 같이 가서 이 자금을 어떻게 마을별로 배정하고 누가 받는까지 다 이제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 다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기관 간 협조는 아주 잘 되고 네. 있습니다. 그 기관과 협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기관들이 실질적인 수혜자인 농민들에게 네. 더욱 홍보를 좀 강화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아, 예. 그런 그건 부분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네. 그런 걸 알 수 있게끔. 네, 농업인들은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우리 제도를. 소장님 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은 뭐 나름대로 적정하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조금 더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네. 이 예산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게 본위원회 좀 네. 그 발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원욱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소장님 하여튼 올 여름에 아주 폭염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농작물의 피해 없게 우리 농민들이 피해 없게 최선을 다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직원분들께 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하셔서 이렇게 질의할 건 없지만 조금은 좀 모르는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건의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그 지적사항 중에 척산 조격공원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해결 방안을 이제 주말 장터나 이런 걸 이용하시겠다고 활성화 방안을 만드셨는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네. 그게 지금 518페이지에 있거든요. 이 주말 장터 지원 민간 이전 307-04에 행사 지원이 1,000만 원이 네. 계산이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1,000만 원과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조격 공원 관리에 1억 1,300만 원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 조격 공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1억 2,300만 원 갖고 이제 사업을 하실 거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엊그저께 조례 개정 때 뒤에 배드민턴하고 탁구장 전용구장 들어오시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얘가 또 연계가 또 될 거고 네. 이게 이제 주말에 몰릴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이거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저 엑스포장에서 포장하거나 흙이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아 예. 예,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조격공원 뒤쪽에 약간 움푹 파인 부분이 아 예,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다 넣고 이제 메모를 매립을 해줬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앞으로는 그것도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밑에가 지금 펜스로 쳐져 있는데 거기를 예.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 밑으로 어떻게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예. 그것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주변 정리도 좀 하시고 네, 예, 예. 거기가 이제는 우리가 속초가 땅이 넓지가 않아서 예. 그쪽으로 아마 활성화가 좀 될 거고 뭐 설악선도 이제 모구지 쪽에 또 길이 좀 좋아진다면 또 네.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위에 또 야생화 단지하고 또 연관이 또 되고 네, 교통편만 되면 버스 네. 타고 가서 야생화 단지에서 내려오는 그 코스도 괜찮은데 여기까지 와서 또 다시 올라가서 차를 가지고 오는 그건 어떻게 좀 나중에 또 해결 방안이 있겠지만 하여튼 뭐 작은 돌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네, 그 지역의 농산물하고 네.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여기에 만약에 주말 장터나 하면 상품들은 뭘 전시를 하죠? 예,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했을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었지만 농업인들이 판매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 리버 마켓이라든가 실버 비치 마켓 이렇게 하는 그 셀러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 첫 번에 한두 번은 그런 셀러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농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새로운 장터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저쪽에 있죠, 양양 쪽에 물치 쪽에. 예, 예. 물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설악동 쪽으로 설악해수욕장 쪽으로 옮겼거든요. 그 비치 마켓이. 예. 예, 그 감독하고 제가 몇 번 연락을 했는데 아직까지 상권이 안 되는지 자꾸 답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조격공원까지 있고 예, 그러게요. 예, 그래서 야생화 단지도 있고 저 아주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여튼 힘차게 좀 한번 이 사업 좀 이렇게 좀 활기차게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보니까 농어촌 가치 제고와 농업인 인력 육성, 농업 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 농가 경영 개선 지원, 소득 장목 개발 지원, 친환경 농업 육성, 축산업 경쟁력 제고 이 정도 제목만 가지고도 하여튼 만전을 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세세한 목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진짜 물어볼 거는 530페이지에 농기계 수리가 있는데 네, 이 농기계를 농업인들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고장이 나면 속초는 어디 고칠 데가 없어요. 네. 그리고 달라는 데를 또 줘야 되고 뭐 고치는지도 모르고 네. 이게 만약에 일반인들도 농업에 관련된 기계를 쓰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수리가 가능하나요? 아까 우리 신선희 의원님도 원칙은 말씀하셨지만 안 되지만요. 예. 원칙은 안 되지만은 그 농업인들이 빌려 갖고 와서 고장 나면 저희들이 고쳐 드려야죠. 농업인들이 아닌 분들을 얘기하는 예,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 좀 곤란합니다. 예, 그 전문 네. 기술직들이 있으면 그런 데를 좀 이용하면 그것도 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수량이 많지는 않은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아, 그게 예. 이제 교원기 같은 게 고장이라 교원기를 또 따로 쓰는 데가 또 있거든요. 예. 농업위에도 그러면 이제 유료로 하는 데가 농협에서 유료로 수리해서 안 고쳐주는데 해줍니다. 안 해줘요? 예. 농협에서도 안 해주는구나. 예. 안 해주고 저기 네. 뭐 클래스 300 앞에 한 군데가 있는데 네. 거기는 좀 또 좀 그렇기도 하고 예, 예. 신빙성도 없고 또 자꾸 고장이 나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증기관이 기술센터 그 전문직이 계시면 좀 고쳐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예산이 있다면 네.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533페이지의 비닐하우스 관정인데 저는 이 물 환경 전문가로서 이 관정 파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좀 겁이 좀 나거든요. 예. 지하수 때문에 지하수 오염 때문에 이 관정을 만약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섹터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관정 관리 다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 깊이 안 들어가고 중형 소형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안방 관정은 건설도시 철도과에서 하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하우스에 물 주는 뭐 예, 작은 이제 그것 때문에 50mm 미만짜리이기 때문에 혹시 물이 모자라서 올해도 네. 그 숱한 뭐 관정들을 파슬이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지표수나 뭐 지하수나 관정수에 대한 오염 같은 걸 좀 철저히 네. 어차피 하시는 일이라면 네. 마무리까지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4페이지를 보면 광견병 뭐 이렇게 이제 가축이 나오는데 예방 접종하고 그러지만 만약에 광견병이나 이렇게 야생 동물이나 이렇게 물리거나 치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보험 그런 건 없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그 광견병 접종 저기 공수병에 광견병에 걸렸는지 없는지는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뭐 이런 야생 동물 저기 집에 사육하는 개라든가 했으면 우리들이 역학 조사를 하는데 야생 동물 너구리라든가 예. 야생 들고양이, 야생 들깨에게 물렸을 때는 반드시 백신 접종을 맞으셔야 됩니다. 보건소 가서. 그러니까 물리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주요 등산로변에 미끼 백신을 저희들이 살포를 합니다. 매년 상반기에 2만 개, 하반기에 2만 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서 자체에도 그 사업이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청대산에서도 멧돼지가 가족이 다 몰려다니니까 예, 예. 걔들은 걸어 안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오는 위험성도 좀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거는 없는 거죠. 우리 이 보상에 대한 거나 보험 그거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6페이지에 보면 이 강아지 놀이터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반려견 놀이터를 지금 하나 더 만들려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치는 어디쯤이 될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견주하고 같이 산책길 주변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 공원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새로 포장하는 거 있는데 관련 과가 회계과가 돼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협조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엑스포장에다가 반려견을 어떻게 조성하신다는 거죠? 펜스해서 주인하고 같이 펜스를요? 펜스를만 저기 그 다른데 피해 안 주게끔. 어느 쪽에다가요? 그래서 전혀 이제 주택하고 약간 멀어야 되겠죠. 아마 도로 인근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로변.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고 장소는 아직 네. 장소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물려 있거든요. 환경부서도 있고 재산관리부서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가축을 사육하지 말아야 할 그런 제한 구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이게 엑스포장 쪽으로 공간이 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저 습지공원에 있는 것도 지금 말들이 자꾸 나오고 네. 있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디펜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있으면 문제가 더 될 것 같아요. 이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안 키우는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싫어하는 사람이 아직
극적으로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네. 아주 진절머리를 낸다는 거거든요. 예, 양면이 있습니다. 예, 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네. 있구나, 강아지가 있구나, 뭐 고양이가 있구나 이러는 사람과 그거를 쫓아가서 돌멩이 던지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 반대가 너무 극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장소 선정에 좋아요, 이 사업은. 근데 2천만 원 갖고 어디 어떻게 하실지는 잘 원래 반려견 놀이터의 가장 기본은 저기 단독 주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기 때문에 문제는 아파트에서 이제 반려견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 내에 관리 그 섹터 내 반려견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걸로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유도를 하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가는데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이제 저희들이 한번 정 안 되면은 접촉을 해서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짖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파트 관리 내에서 나왔다가 같이 조그만 헬스만 쳐주게 되면은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 방법으로 접근해 가도록 또 생각하고 소장님께서 있습니다. 엑스포장을 선택을 하신 것도 강아지를 많이 데리고 나와요. 네. 거기 비닐봉지 하나씩 들고 네, 진정으로 이제 욕 안 먹으려고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욕 안 먹으려고 그래도 또 허점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또 몰려 있으면 그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장소에 하여튼 좀 신경을 좀 많이 네.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547페이지에 그 외래 해충 방제 기술 시범은 그러니까 지금 속초가 외래 해충을 접하지 않은 곤충에 대한 방제 기술인가요? 등검은 말벌이 상당히 사람도 공격하고 예.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벌이죠. 예, 말벌을 시민이 어떻게 퇴치가 가능할까요? 예, 그 뭐 일단은 벌을 그거는 이제 육식 그 해충이거든요. 아. 뭐 날아다니는 벌을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방지하는 시범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고 그게 과연 시험 그게 가능성이 그 있는지를 대상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이제 양봉농가 협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할 겁니다. 속초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볼 때는 양봉협회들이 단합이 참 잘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그러고 뭐 서로 정보도 교환이 되고 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오히려 또 잘 다룰 수도 있겠고 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영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마지막으로 승마 이제 체험장인데 네, 그 지금 중복 질의가 되겠지만 그 이영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속초에 있는 거를 이제 면허를 딴 사람이 있고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기반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차별로 이렇게 해서 속초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키더라도 저걸 좀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세계 기사 선수권 대회 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좀 깨끗하고 좀 뭐 돈이 벌려요. 뭐 주변도 네, 좀 그렇습니다. 시설 관리도 좀 하고 마사도 좀 깨끗이 치울 거고 사람도 더 넣을 거고 페인트 칠도 좀 할 거고 할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거듭 중복되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이 마지막으로 예산이 우리가 늘었죠. 네. 11.9% 늘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늘은 이유가 뭐 크게 뭐가 있나요? 우리 지금 4억 정도가 늘었는데 예, 그 전반적으로 농기 임대 사업 임대 사업이 예, 새로 이제, 추가돼서 예, 들어갔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소장님, 556쪽의 공중보건의사 숙소 유지 보수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네, 공중보건의사라고 하면 그 수의사, 예, 예, 예. 군 대신 이제 와서 근무하는 군 대체복무 예, 하시는 예, 분들인가요? 예, 예. 숙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제 본인이 숙소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것만 본인이 정하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퇴근하는 예,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526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된 예산안과 관련돼서 526쪽입니다. 네, 이 급식 우리 농민들께서
농민 또 어업인들 관련돼서 그 농수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급식과 관련돼서 많이 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우리 농민들께서 공급할 수 있도록 네, 급식 지원계의 어떤 개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디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옛날에는 생산만 하면은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네. 지금은 생산이 그 많고 수요가 작다 보니까 예. 이제 스스로가 이제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일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사업단을 이제 네. 만들었고요. 로컬푸드 사업단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학교 급식을 해야겠다는 예. 마음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학교 급식을 하게 되면은 단가도 그 상당히 높게 받게 되고 상당히 구매량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농가가 소득 자원이 되겠다라고 해서 학교 급식 사업단이 얼마 전에 이제 네, 네. 스스로가 농업인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농업인들께서 만드신 거죠? 예, 스스로가 만들었습니다. 네. 강원도에 보게 되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식 지원 센터라고 크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런 거 없지만 이제 올해 발족이 됐으니까 예. 향후 이분들이 학교 급식에 참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서포트 해주고 네네.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게 학교 급식 그 지원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좀 생소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계획적으로 생산해서 그렇죠. 계획적으로 납품하게끔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업무들이 상당히 우리 센터에 중요하게 좀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개편안이 또 올라왔고요. 예. 이제 조직 개편안에 그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직 예. 개편안과 관련된 네, 큰 틀의 내용이 지금 의회에 보고가 됐고 네, 앞으로는 이런 부서가 증설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는데 예. 소장님 지금 말씀 답변을 들어보니까 네. 소장님께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계시네요 보니까. 농가가 살자면은 예. 그 방법. 안정적인 네, 농산물을 수요에 맞게 네, 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만 된다면 농민들께서도 안심하고 네. 농작물을 좀 재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농민들과 관련돼서 지금 속초시 전체 인구 비율로 따지면 어업인보다 농민이 또 더 많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동물을 따지고 보면 대포동하고 우리 장천이 네, 농민들이 상당히 많죠. 예, 노학동도 노학동, 장천, 대포동, 조양동. 조양동까지 네. 우리 농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지금 로컬푸드 사업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농민들을 위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노력하신 결과물들이고 농민들께서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수익도 증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과론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 질의 강정호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아까 그 말씀 조금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 2차 보전에 네, 네, 우리 이제 속초시 농업 인구가 이제 한 3천 명 정도 보면 되나요? 네, 예, 네, 그 정도 이제 3.2% 2%. 네. 그러면 이제 2,5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2,665. 예, 그러니까 2,500명 정도 봤을 때. 그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1,000만 원 잡은 예산이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받았던 대출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고 그건 안 됩니다. 기존 받은 대출은. 그럼 좀 더 설명을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그러면 저기 1.5% 지원한다는 상환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 일반 대출은 안 되고 네. 영농 자금이 보통 1년 단위로 많이 그러집니다. 상환할 네. 때까지만 예. 그렇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농어촌 진흥기금에서 네. 제출해 주는 것은 단기 자금은 운영 자금은 1년, 네. 시설 자금은 3년. 그러면 내가 받았으면 3년 고까지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시설 자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3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 동안 2차 보존을 해준다는 예,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연체가 됐을 때는 안 되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19년도에 반영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네. 2019년도에 나간 대출에 대한 2차 보전금도 포함이 되고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그 2년 3년짜리 계속 내려져 오고 있는 대출금에 대한 2차 보전금도 포함된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1,000만 원이면 원금 한 얼마 정도에 해당 6억 한 7천 정도거든요. 1.5% 계산하게 되면 예. 그러면은 상당히 적은 거란 말이죠.
이제 그게 그 농협에서 농협 자금으로 영농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시군 농협으로 배정해 주는 일정 네. 금액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한해서만 영농 자금을 내주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배정된 네, 한도가 한도 금액이 예. 속초시에서 다 소진이 되나요, 그게? 네, 그거는 다 소지되고 소진이 있습니다. 된다. 네, 예.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료 좀 예. 받아보고 예. 조금 더 서로 개선할 부분이 뭔지 예. 그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지금 1,000만 원의 예산은 그 많은 농업인의 숫자에 비해서 원금이 한 6억 7천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얼핏 이렇게 숫자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일반 그 영농 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이율이 3%지만 농업 정책 자금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보통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의 반만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총액이 6억 얼마라면은 12억 그렇게 곱하기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1.5%라는 게 네. 제가 그럼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들은 모양입니다. 예, 그렇죠? 보통 이제 정책 자금들 금리가 3%면 반, 네, 1.5%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반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조금 계산 방법은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좀 간단히 좀 뭘 알고 네. 싶어서요. 네. 531페이지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그 유해 동물이 급증하게 늘지 않아요. 저번에도 엄청나게 늘고 그 있습니다. 저기 멧돼지, 환경위생과에서 멧돼지, 고라니 예. 뭐 이런 것들이 농작물을 가해하는 행위가 하여튼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 예방 사업비로는 울타리, 목채끼를 같은 거 설치를 해서 예. 못 들어오게끔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습니다. 냄새를 통해서 야생동물이 못 오게끔 기피제를 해봤는데도 그 농가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매일매일 가서 이제 약액을 묻혀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기 울타리가 가장 효과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망이 나든가 농가가 원하는 걸로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농민들이 그 고난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옥수수래요. 예. 예, 그래서 옥수수를 많이 안 심었어요. 예. 예, 피해서. 근데 네. 이 지원 사업은 계속 꾸준하게 예. 나가는 사업이죠. 날로 야생동물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농작물을 가해하는 행위가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예방비도 더 예, 늘어나야지.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번 설치를 해놓게 되면은 네네. 뭐 또 추가로 설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보통 몇 년 비바람 때문에 뭐 견디기나 하겠습니까? 그거는 한번 설치하게 되면은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가니까요. 그랬습니까? 예, 단단해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구나. 네, 예.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면 그 저기 피해를 입은 그 농가들을 보상해 주는 게 자꾸 넓어지겠군요. 아무래도 하게 되면 약간 줄어든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죠. 피해 예방 시설 하면 할수록 예. 피해는 점점 줄어든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그렇군요. 있죠.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 1,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일반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약재가 농약이 나와서 그걸 치는데 네, 예.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받자면 그런 농약을 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가 있어요. 쉽게 네. 얘기한다면은 제피나무 있잖아요. 거기서 추출한 걸 가지고 뿌리게 되면 벌레는 죽지만 사람에겐 해가 되지 않고 사람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로즈마리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노루들이 기피를 해요. 그 로즈마리에서 추출한 액을 뿌린다든가 그런 것을 친환경 제재라 그럽니다. 그 소장님 그 EM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건 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주는데 그건 이제 예. 양축 농가들이에게 예. 그걸 줘서 수시로 뿌리게끔 저희들이 그건 하고 그 있습니다. 냄새도 제거도 예, 많이 예. 받고요. 예, 그 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게 쓸 수 있어요, 예, EM이.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EM을 많이 배양을 해서 네, 농가들한테 많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네. 그 많이 EM을 많이 이용하시면 예. 친환경으로 좋을 그것도 것 그렇고 같습니다. 크로렐라하고 작물에게 좋은 미생물 제제가 있습니다. 그걸 네. 저기 올해 이제 공급을 좀 많이 해서 네. 그것도 작물에게 이제 공급하게 되면은 미생물에 의해서 작물들이 착색도 증가되고 과중도 비례되고 토양병 해충도 예방이 되고 벌레들도 예방되고 그런 게 요즘 아주 좋은 클로렐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연계해서 무농약 지속 직불제 예, 예. 지원이 있어요. 네,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지금 예, 농약을 할 수 있죠? 일반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별을 하게 되면은 예, 이제 예. 직불지구 이제 80만 7,312원을 주는데 네. 그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은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저기 논작물 같으면 40만 원을 더 주고 예. 밭작물일 경우는 100만 원을 더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럼 친환경 농가가 농업을 늘어나고 유도하고자. 있어요? 네? 속초에서는 있습니다. 예, 추가로. 어디에 많이 들어요? 이 친환경 농가 벼농가가 이제 많죠. 수도장 농가가 많고 예. 그다음에 감자, 고구마, 뭐 그다음에 이제 양파 뭐 이런 것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직불제로 이제 그 면적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예, 해줘요. 예, 헥타르당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침으로.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보리열이 신경 쓰는 부분이 이제 철새들이거든요. 네. 우리 좀 누누이 물어보고 질의를 드렸지만 AI인데 죄루독감에 대한 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리 방역 대책 네. 이게 적초 유원지도 가보면 프랭카드가 이렇게 써 있죠. 네. 죄루독감 뭐 유해동물 예. 뭐 이렇게. 이게 철새가 그걸 그냥 집 간판에다가 철새 청초나 영랑호에서 이렇게 놀이잖아요. 거기다가 프랭카드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집 간판에다가 강아지 이름 써놓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벽 이름을 뭐 적어놓는 것 같이. 좀 흉측하긴 하지만 철새는 저런 죄가 없다고 봐요. 철새가 죽은 사체가 잘 나오지를 않아요. AI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속초시 농업기술센터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성, 양양 이렇게 유대관계를 좀 맺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유대관계 시스템은 있나요? 전국적으로 철새 도래지는 다 방역을 하게끔 하고 방역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각 네트워크가 다 돼 예, 다 돼 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경부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요. 돼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직원이 파견돼서 그뭐 기간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매일 분변을 채취를 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쯤 하고 보험하고가 문제죠. 예, 예. 예, 그 여름 철수도 틀림없이 있지만 그냥 네. 알게 모르게 가지만 근데 이제 그런 쪽에 의해서 이제 우리 축산 농가들에 대한 피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집을 열심히 뭐 방역도 하고 해요. 예. 그런데 이게 다른 데서 온다든지 조류 인플루엔자는 바람을 통해서도 뭐 깃털을 통해서 바람 불어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들 잘 해야 되는데 자기 맡은 업무를 잘 해야 이제 여러 사람들 피해를 안 보는 건데 그것도 좀 방역에도 예, 이제 만약에 AI 바이러스 걸려서 폐사가 됐다 아니, 그렇게 하고 방역이에요. 네, 방역, 일단 예. 일단은 뭐 폐사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그것도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면을말이 답이 아니다라는 네.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방역 자체를 고성, 속초, 양양을 예, 다 예, 통틀어서 전체, 해도 예. 방역 자체를 네, 축사 관리를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좀 세워 주셔서 네. 예 우리 또 예산 쓰는데 좀 일조를 할 수 있게 좀 방역이 일단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농산물이나 이 축산물에 대한 판로 네. 이게 우리 농산물이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다시 속초로 내려오나요? 아니면 판로가 만약에 팔을 뭐 1,000평을 해서 뭐 얼마만큼에 있다 그러면 속초에서 다 소비가 되나요? 아니면 일단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가는 마을은 딱 한 하도문 마을만 이제 파악이 돼 올라가고요. 있군요. 예. 나머지는 이제 자가 이제 소비를 생산하는데 우리 속초가 그 자급률 우리가 생산돼서 속초 시민들이 자급률이 33%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뭐 고성 양양 다른 서울서 다시 내려오는 탄소가 배출되는 그런 농산물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 농산물이 다른 지역에 이제 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포장재를 개발한다든가 로컬 푸드를 한다든가 학교 급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시장에 나가서도 속초 농산물을 사게 되면은 비닐봉지 하나라도 좀 좋은 거 까만 비닐봉지가 아니고 우리가 만든 그런 비닐봉지를 사갈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추가적인 질문이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네. 이마트나 네. 세븐일레븐이나 CU나
이런 데에 가서 계란을 사면 달걀을 사면 속초기 하나도 없어요. 속초 고성 양념기 그건 아시죠? 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소비에 대한 생산을 하면 속초나 고성 양양 특히 속초에 이런 중소마트들에 대한 그 소비할 수 있는 달걀만 봐도 그렇고 뭐 세븐일레븐이나 CU는 본사에서 내려오고 두부 자체도 거기서 내려오고 막 이렇거든요. 예. 그런 판매 제휴는 안 되나요? 그거는 이제 대형 마트다 보니까 납품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납품력이 저희들은 거기에 대형 마트에 납품할 그 생산 기반이 안 됩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똑같이 이 마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납품량을 대서 전국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약품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춘 농가들이 우리가 참 없습니다. 속초는 아직은 예. 농업이 좀 네. 소규모다. 네. 그리고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속초에서 거의 소비가 다 된다. 네. 그리고 중앙시장의 야채상도 다 서울에서 와요. 네. 엄청나게 25톤차로 막 오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들이 자주 가는 데가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 예, 이제 거기를 많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죠. 납품은 그쪽으로. 예, 예. 하나로마트. 특히 계란 판매도 그렇고 좀 아쉽더라고요. 그거 마트 같은데 아예 속초 거는 아예 두부고 뭐고 뭐 닭광 탈채도 하나 만드는 게 없어서 그렇게 좀 제휴를 해서 네. 항공자료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김영길 위원님, 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552조 학생 승마 체험 1억 8,940만 원. 네. 이 예산 이 어떤 예산입니까 이거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저기 국가 이제 국비 국비 중에서 축산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네, 네. 마상 네, 네, 네. 그 기금을 따와서 지금 이 예산과 관련돼서 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참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승마 체험 있죠. 네, 재활 승마. 이것도 국비 대용해서 예, 하시는 예, 거죠. 예. 상당히 지금 그 호응도 상당히 좋고요. 네. 명파에서 하던 게 지금 속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그럼 저도 한두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523쪽에 그 농업인 단체 활성화로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있어요. 네. 예, 농업 경영인과 농촌 지도자 생활 개선에 네. 3개 그 단체별 이제 행사 참여인데 단가가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단가가 20만 원이고 12만 5천 원이고 이것 때문에요. 네. 아, 생활 그- 계산에는 10만 원이고. 예, 여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은 하루 가냐, 이틀 가느냐, 네. 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뭐 구체적인 이제 계획서마다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예, 예. 그렇죠. 도대회 같은 경우 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하루의 상황들 아닌가요? 농업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 하는 때도 아, 있고 네. 도단위 하느냐, 저기 네. 이제 중앙단위 하느냐에 따라서 일정이 막 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살짝 저는 그 생활 개선에는 또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네.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좀 박한 거 아닌가라는 게 좀 눈에 보여서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잘 이해를 했고요. 518쪽부터 20쪽까지 그 척산 조격공원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개선 상황들이 나왔고 그리고 수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본 의원의 제안 뭐 이런 또 중요한 지점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여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쭉 이해를 이제 답변을 통해 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 방향이 이제 정말 잘 갈까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척산 조격공원의 그 주말 장터라는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장님 상황은 이제 지역에 있는 프리마켓 근데 지금 양양에서 잘하고 있는 거 그 양양 지역의 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물치에 있다가 설악산 네, 글로 네, 옮겨갔어요.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물치의 분들이 양양에 있는 물치의 소상공인이나 그 개인들의 상황들이 아니라 모두 다 경기도 꺼내서 네, 예. 리버마켓. 네, 리버마켓의 분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돌아다니시면서 행사를 꾸리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때요? 소름이 돋았다 그럴까요? 예. 지역의 이런 프리마켓은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지역의 문화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전국의 상당한 어떤 그 거점의 체인점처럼 그런 방식의 유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겉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키시겠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안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의원님 그걸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소상공인 협회하고 우리 농가들하고 협력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는데 마인드가 많이 좀 떨어지고 참여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쯤은 그분들을 한번 샐러드를 불러들여서 이분들을 한번 배치마킹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좀 해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걸 전적으로 거기 의존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는 농산물입니다. 네, 농산물을 살 때 주민들이나 소비자들은 그렇게 세련된 곳을 원하지 않아요. 세련된 샐러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주는 그 새벽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죠. 예, 예. 정말 촌부들이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부터 그 내가 재배하고 있는 거 옥수수 쪄가지고 오고 나물 뜯어서 오시고 그러는 상황들의 그 풍경 자체가 좋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려고 가는 부분들 그리고 상당히 신선한 부분들 이런 그냥 자판 뭐 특별하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뭐랄까요 커다란 그 그릇에다 그냥 담아가지고 온 보자기에 풀어놓는 그래서 이 시장마다의 특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차원이 좀 다를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저희 잘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하고 있는 낫도 시장이 네, 알고 얼마나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잖아요. 예, 예. 그거는 그 시장 나름대로 그 시장을 즐기는 사람들의 상황들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정착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저 네. 낫도 시장을 전복하는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이 네. 해주시니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예, 이미 예, 저희 예, 지역에 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예. 이게 농산물과 그리고 농업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매개가 되는 신선한 어떤 예, 예. 그 연계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저희 김병길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네. 또 여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 많은 그 지원 정책들은 모두 다 생산이 무언가 되었을 때 마지막에 농민들에게 얻어져야지 되는 분은 판로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판로의 개척에서 지역 요즘 그 농민들 만나면 다른 거 우리가 이제 기댈 데가 없다란 말씀을 많이 해요. 학교 급식밖에 이제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소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정말 잘 연계되도록 뚫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예. 지난번 저희가 교육문화체육과에도 보면 지역 농산물 지원 상황으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이 2억 2천이 되고 있고 또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이 27억이나 돼요. 예. 이게 지금 그 교육지원청으로 아마 지원이 되어서 농협과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농민들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여기는 농업기술센터가 정확하게 중심을 갖고 이 매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마지막 지금까지 1년 내 하고 있는 여러 지원책들의 마지막 결과물들이 어쩌면 이런 곳에서 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책임감과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인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제에 대한 그 담당도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 좀 많이 신경을 좀 정책적으로 해주시길 좀
주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또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